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일부서부터 시작할 건데요. 교재 33쪽에 보시면 셀 서식 10점 문항입니다. 10점. 2점짜리 5문항이 나오는데 우리 책자에는 기본 과정 14문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해서 페이지 넘기시면 47쪽에 14문항 또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요런 거를 토대로 연습을 하시면 실제 5문항은 무리 없이 다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먼저 A라고 하는 칸이 있고 B라는 칸이 있고 여러가지 이제 엑셀에선 칸이 있고 줄이 있는데 칸을 열이라고 부르고 줄을 행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A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줄, A의 첫 번째 셀이라고 셀 주소를 불러요. 그래서 A의 첫 번째 셀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A의 첫 번째 셀이라고 이름이 나타납니다. 어디를 클릭하면 몇 번째 셀이다라고 나타나요. 그 부분을 우리는 이름 상자라고 부른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능이고요. 실무에서도 이름 상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마우스로 이렇게 휠을 움직이다가 B의 30번째를 클릭하면 B의 30번째로 오겠죠. B의 30번째를 클릭했으니까 B의 30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B의 100만 번째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갈까요? 한참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이름 상자를 클릭해서 B의 100만 번째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B의 100만 번째로 간다. 그러니까는 셀을 클릭하면 셀 주소가 보이지만 그 셀 주소가 보이는 이름 상자에다 클릭해 놓고 Z의 55만 5555번째 칸으로 가자, 줄로 가자 그러면 Z의 55만 5550번째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간다. 실기시험에서는 뭐 100만 번째 갈 일은 없지만 그렇죠? 필기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뒤에 4번째 있는데 홈키를 눌렀다.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필기시험에는. 홈이라는 걸 누르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이라는 거는 위가 아니라 왼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홈키를 누르면 A번째로 옵니다. 시험 문제에 보기 중에 D의 첫 번째로 가요 라고 하는 보기도 있어요. 이건 아니고 A번째로 간다. 홈키 누르면 왼쪽으로 온다. 그런데 컨트롤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온다. A의 첫 번째로 온다. 이런 것들이 필기시험에는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걸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A라고 하는 열의 너비를 기본적으로 4글자 정도 이상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거의 너비를 A와 B의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경계선을 마우스로 좌우로 펼치게 되면 너비가 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 보면 화면에 너비가 얼마예요, 픽셀이 얼마예요 라고 나오겠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A에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즉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 너비를 1, 뭐 책에서는 2 그랬으니까 2라고 쓰고 확인 그러면 영문자 2글자 영어나 숫자가 2글자 우리말 1글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게 두고 너비가 조절이 될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를 불러서 행 높이를 불러가지고 기본 16.5포인트인데 얘를 24포인트로 조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엑셀은 기본 글꼴이 11포인트입니다. 한글은 10포인트가 되고요. 그런데 이 글자의 쓰는 공간의 높이를 24포인트로 조정한 것은 위아래 여백을 좀 널널하게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다가 어떤 거를 좀 고쳐 쓰고 싶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사이에다가 한 칸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이 사이에다 어떤 글자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앞에다 무슨 글자를 넣든지, 아니면 뒤에다 무슨 글자를 넣든지 뭐를 해야 될 때가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글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더블 클릭을 해서, 근데 뒤에다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뒤로 가니까 안 되고, 중간쯤에다 글자와 글자 숫자 사이 중간쯤에다 더블 클릭하고 왼손으로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르지 말고 다음 줄에 있는 글자와 숫자 사이 또 더블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그 다음 것도 더블 클릭해서 빼기 누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책에서는 F2번 키 누르세요 라고 했는데, F2번 키, 즉 키보드에 보면 기능키가 있잖아요. F1번이 뭐고 F2번이 뭐고 F3번이 뭐고 F12번까지 기능이 뭔지를 컴퓨터 일반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 엑셀 일반에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컴퓨터 일반에, 즉 윈도우상에서 F2번 키를 누르면 파일명을 변경할 때 쓰는 기능이고요. 또는 폴더명을 변경할 때 쓰는 게 F2번 키고, 엑셀에서는 F2번 키를 누르면 셀 내용을 편집하겠다라는 명령 키예요. 그래서 이렇게 F2번 키가 눌려지면 커서가 맨 뒤로 가면서 수정 모드로가 되니까, 그때 클릭하고 엔터 빼기 누르고 엔터 누른다. 엔터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또 F2번 키 눌러서 계속 클릭하고 빼기 누르고 엔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하는 거죠. 책에는 이제 이걸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중에는 상단에 수식 입력 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자리를 클릭하고 왼손으로 빼기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그러니까는 가운데선 뭐 약지로 빼기 누르고 검지로 엔터 누르면 두 개를 누를 수가 있겠죠. 그 마우스는 현재 수식 입력줄 위치에 대략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클릭하고 빼기 엔터, 클릭 빼기 엔터, 클릭 빼기 엔터, 이런 식으로 약간 기능적인 거지만 이렇게 해서 편집하는 방법도 있고, 이 세 가지 방법을 어떨 때는 어떤 게 좋고 어떨 때는 저런 게 좋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편집하는 기능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자를 편집할 때 홈키 누르면 앞으로 가고, 홈키 누르면 키보드상에서 글자가 앞으로 가고, 엔드키 누르면 뒤로 가고, 방향키 누르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면 편집하는 것도 잘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다 마우스를 클릭한단 말이에요. 클릭이 나쁜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더딜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특히 워드상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는 키보드만큼 정확하고 빠르고 좋은 게 없어요. 마우스는 편리한 거지 자칫하면 느려질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염두해서 이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우리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는 나와 있지만 실제 시험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 아닌데 왜 나왔냐 하면 과거에 나오긴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염두에 두는 거죠. 문서를 편집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1번과 2번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3번. 이름을 정의하는 과정이 나와요. 이름을 정의하는 과정. 이름 정의는요, 엑셀에 관련된 시험에서는 항상 나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시험에도 나오고 ITQ라는 자격증에도 나오고 항상 나와요. 그리고 이름 정의를 꼭 사용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사용하면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닌데 편리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편리성 때문에 사용하고 어떨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서도 알아둬야 되겠죠. 방법은 쉽습니다. 먼저 블럭을 설정해 주시고요. 지혜 4번째부터 지혜 14번째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그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름 상자를 자세히 보시면 11줄 곱하기 1칸. 제가 마우스를 옆으로 이렇게 훑으면 11줄 곱하기 3칸. 여기 이름 상자에 그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아, 이 사람이 현재 몇 줄을 블럭을 설정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를 딱 띄면 그 중에 첫 번째 셀, 지금 하얗게 보이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하얗게 보이는 셀이 첫 번째 셀인데, 그거에 자동으로 이름 상자에 정의가 돼 있어요. 몇 번째 셀에 와 있구나. 그때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기록을 하시면 돼요. 최고율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름이 이제 들어간 게 확인되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Z에 5000번째로 가자. 그럼 Z에 5000번째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 상자에 봤더니 재고율이라는 이름이 있네. 얘를 클릭하면 아하, 여기를 재고율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글로 알아서 가요. 예. 이렇게 재고율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면 바로 인식이 되더라 하는 얘기죠. 예. 근데 만약에 재고량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고 판매량도 그렇게 등록을 해야 되고 입고량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매번 블록 잡아서 입고량, 매번 블록 잡아서 판매량 이렇게 하기가 불편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블록을 잡죠. 이름 상자와, 왜냐면 여기를 블록 잡아놓고 재고율이라고 등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블록 잡으면 당연히 입고량이라고 등록을 하겠지, 여기를 연습 이리 하고 등록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알맹이를 블록 잡고 수식 그리고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셔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그러면 첫 줄에 있는 입고량, 판매량, 재고량이라는 걸 가지고 이름을 만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확인. 그러면 요렇게 블록 잡으면 뭐가 된다? 판매량. 나타났어요. 이렇게 입고량, 재고율, 판매량, 재고량 이름이 자동으로 지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이름을 정의하면 영업소 코드란 이름으로 등록이 되겠죠? 필기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입력하는 걸. 예. 그런데 이름을 정의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영문자, 숫자, 한글, 뭐 한자, 빼기라는 기호라든지 이런 거, 밑줄 기호라는 걸 이용해서 이름을 정의하는데 첫 번째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된다. 또는 밑줄로 시작할 수 있다. 숫자로는 시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빈칸은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특수문자, 뭐 별표나 물음표 같은 특수문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난달 재고량이라고 제가 글자를 바꿨어요. 지난달 한 칸 떼고 재고량. 그러면 이렇게 블럭 잡아서 이름을 정의하면, 얘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지난달 한 칸 띄고 재고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름 정의는 빈칸이 들어갈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난달 재고량 붙여주진 않아요. 그래서 띈 개수만큼 밑줄이 들어가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름 정의했을 때 지난달 한 칸 띄고 재고량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정의된다 하는 건 틀린 말이죠. 빈칸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달 밑줄 재고량으로, 만약에 빈칸이 2개였었으면 지난달 밑줄 재고량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더라 하는 거죠. 필기 시험에. 다음 중 맞는 걸 고르시오, 틀리는 걸 고르시오. 이런 이름을 정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문서 작성하는 한글 2010이나 이런 데서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를 얼마로 하시오, 글꼴을 뭐로 바꾸시오, 색깔을 빨갛게 하시오, 노랗게 하시오, 뭐 오른쪽 정렬 하시오, 이런 거는 보편적인 설정 기능이 다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메모라는 내용이 나와요. 메모. 메모도 필기시험의 단골 손님이고요. 실기시험도 단골로 나와요. 지의 세 번째 셀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지의 세 번째 셀에다 메모를 삽입할 겁니다. 원래 메모는요, 메모라는 메뉴는요, 검토라는 메뉴에 가시면 새로운 메모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서 메모를 삽입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안 나오면 없는 기능이다 라고 파악하셔도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바로가기 메뉴가 컴퓨터상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른쪽 버튼을 잘 눌러요. 즉 컴퓨터를 잘하고 싶으시면 더블 클릭뿐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것도 잘 하시면 돼요. 예, 여기에서 메모 삽입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있는 새 메모 누르셔도 되는 거죠. 자, 메모 삽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나오고 이렇게 굵은 글자로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유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유저가 뭐냐면 요 이름이에요. 요 이름. 사용자 계정 이름이 유저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컴퓨터에는 여기가 이정민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이정민. 그럼 이거는 지워라. 안 지우면 안 됩니까? 안 지워도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 답안지에 보니까 다 지워져 있더라고요. 사용자 계정이 서로 다 다르니까 해설을 그렇게 지워놓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일회 시험 때 봐서 이름 등록 메모를 등록하는 거를 시험에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함수 계산하는 건 있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 얘기라. 근데 지금 유형은 자 여기다가 이제 이 글자를 쓸 겁니다. 뭐라고 씁니까? 재고량 대비. 재고량 대비 이렇게. 엔터 치면 안 돼요. 재고량 대비는 엔터 치면 안 돼요. 빈칸 띄워도 안 돼요. 그냥 그 글자만 달랑 써놓으시면 돼요. 재고량 한 칸 띄고 대비라고 꼭 쓰셔야 되죠. 왜? 그렇게 쓰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우스를 다른 데를 클릭하시면 빨간 점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 G의 세 번째 셀 있지 않습니까? 그 셀 쪽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는 순간 메모가 딸랑 떠요. 그리고 마우스를 사라지면 다른 영역으로 벗어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 빨간 점이 있다는 거는 아 여기에 메모가 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항상 보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항상 보이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네요. 표시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보이고 표시하는 걸 다시 누르면 안 보이게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는 어떻게 한다? 메모 표시 숨기기. 그럼 보이고 다시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메모 숨기기. 그럼 또 사라지고. 검토란 메뉴에서는 메모를 모두 표시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메모란 메모 다 나오겠지. 이렇게. 예, 요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랬더니 뒤에 값이 가려졌네요. 뒤에 값이 가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대로 두셔도 되는데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값을 갖고 계산할 쯤 되면 이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 이 테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워놓으면 값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치워두시면 돼요. 예.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그 메모가 필요 없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메모를 삭제하면 됩니다. 메모를 삭제하면 돼요. 그럼 메모가 사라지죠. 그렇죠. 필기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G 세 번째 셀에 메모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딜리트 키 눌렀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고 물어봐요. 딜리트는 내용만 지우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었으면 치우면 글자만 지워져요. 근데 글자를 쓰는 순간 다시 해도 빨간색으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딜리트 했다고 해서 메모가 지워지진 않아요. 자, 메모를 지우는 방법은 필기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메모가 들어있는 셀에 메모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1, 2, 3, 4 나오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를 삭제합니다. 이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저 오른쪽에 지우기라는 명령이 있는데 지우기 가서 메모를 지우던 모두 지우면 다 지워져요. 지우기. 근데 내용 지우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용 지우기. 이게 딜리트잖아요. 딜리트는 내용만 홀라당 지워져요. 서식도 안 지워져요. 서식이 뭐예요? 얘가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으면 그게 서식이에요. 얘가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으면,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서식입니다. 여기에 글꼴이 몇 포인트, 글꼴의 형태가 어떤 거로, 색깔이 어떻게 들어가 있다? 그걸 서식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서식은 못 지우고 알맹이 글자만 쏙 지운다. 그게 딜리트 키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기시험에서는 그냥 메모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메모를 보이게 해서 하면 끝나지만 이거와 연관된 필기시험에서는 메모를 들어간 셀을 삭제하는 방법,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딜리트 키를 누르면 내용이 모두 다 지워진다. 내용뿐만 아니라 서식까지 지워진다. 그건 아니죠. 내용만 지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기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B의 첫 번째부터 G의 첫 번째까지 블럭을 잡으시고요. B의 첫 번째부터 G의 첫 번째까지 블럭을 잡으시고 얘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맞춤이라고 하는 그룹에 저는 이제 이렇게 모여 있지만 여러분은 글자가 길게 나와 있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셀이 B, C, D, E, F, G 해가지고 6칸 모여 있었는데 얘를 하나로 합쳐주고 글자를 가운데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글꼴은 굴림인데 직접 여기다가 굴림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굴림이라고 쓰셔도 되고, 굴림이란 글꼴은 가나다순에 의해서 찾으셔도 되고, 글꼴을 직접 여기서 선택해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커져라, 작아져라 있으니까 14 만드시면 되고. 근데 간혹 시험에 글꼴의 크기를 13으로 하시오 그래요? 그럼 13이 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3이라고 쓰세요. 그 엔터를 탁 누르면 13이 돼요. 그냥 커져라 작아져라 그래서 13이 나오면 좋은데 없으면 직접 클릭하고 쓰시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엔터를 꼭 눌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성에 가서 굵게. 가가 세 가지가 있죠. 굵게, 기울이고 밑줄치는 이거를 글꼴의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다음에 밑줄은요 화살표가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봐서는 하나가 아니다. 밑줄이 2가지 이상은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줄짜리 밑줄, 2줄짜리 밑줄. 간혹 시험에 이중 밑줄을 하시오 그러면 화살표에 가서 이중 밑줄. 그냥 누르면 뭐가 된다? 그냥 한 줄 밑줄. 기본은 한 줄 밑줄 위에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줄로 하시오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한 줄이 되고, 2줄로 하시오 그러면 화살표 눌러서 2줄 선택하시면 되고. 그게 몇 가지를 물어본 겁니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바꾸고 크기 바꾸고 진하게 하고 굵게 하고 밑줄 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한 5가지를 동시에 물어봤죠? 그게 2점이에요. 그 다음 6번. 영업소별 라더스 제거 현황에서 영업소란 글자를 한자로 바꾸래요. 그럼 얘를 어차피 고치려니까 편집 모드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죠. F2번 키 눌러서 고치러 들어갈 거냐, 셀을 더블 클릭해서 고치러 들어갈 거냐,
아니면 수식 입력줄에 들어있는 내용을 클릭해서 고칠 거냐? 그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편한 거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면 편하겠지. 그리고 글자를 블럭을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글자를 블럭 잡으면 글자만 이렇게 되지만 앞에서부터 블럭을 잡거나 하여튼 해서 앞에 있는 글자까지 포함이 되면 저 앞에서부터 시커멓게 보일 거예요. 요게 조금 어색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특성이 그래요. 그냥 중간에 거는 그것만 블럭이 잡히지만 앞에 거서부터 포함이 잡히면 이렇게 앞에서부터 시커멓게 들어간다. 이게 가운데 맞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자키 누르면 한자가 나오는데 이거죠. 한자로 표기할 거냐, 우리말 옆에 한자로 병행 표기할 거냐, 한자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우리말로 병행 표기할 거냐 하는 건데, 시험 문제에 그냥 한자로만 바꾸라니까 첫 번째 항목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뭐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요 앞뒤에 글자 앞화 뒤에 무슨 특수한 기호,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수문자.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엑셀에서. 엑셀에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불러올 거냐, 아니면 보편적인 기능을 이용할 거냐 하는 건데, 삽입이란 기능에 가서 메뉴에 가서 기호를 입력하는 방법이 엑셀 기능인데, 이러려면 또 헷갈려요. 여기서 뭐 찾으려 그러면 여기 가서 무슨 기호를 찾고 뭐 도형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는 방법을 많이 쓴다. 그리고 탭키 눌러도 돼요. 탭키 눌러도 이렇게. 여기 네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모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도 얘를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뒤에 가서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기호 있잖아요. 그렇죠? 네모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근데 네모가 큰 것밖에 안 보이는데? 아까 여기 있는 기호에는 뭐 작은 거 큰 거 있었나요? 여기도 네모는 있어요. 네모는 있는데, 예. 이렇게 기호에 가서 여기 있는 목록에서 또 뭐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그냥 미음 한자키 그리고 탭키 눌러서 펼쳐가지고 뭔지 이런 거 어떤 거라든지 이렇게 클릭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연관된 설명은 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서도 그냥 미음자 입력한 후에 한자키 누르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방법 같아요. 예. 여덟 번째 문항은 B의 세 번째부터 G의 세 번째까지를 가로 가운데 홈 메뉴 탭에 가시면 엑셀 2010은요 세로 가운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가운데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채우기 색깔에 가면 페인트 통에 가면 테마색이 있고 표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색, 표준색에 가서 표준색에 있는 녹색,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연한 녹색, 연한 파랑, 진한 파랑. 왼쪽에 있는 게 연한 파랑일 거예요. 그렇죠? 연한 파랑. 내 마음대로 파랑 막 선택하시면 안 돼요. 녹색을 하라 그랬는데 녹색이 아니라 연한 녹색. 나는 이게 녹색이 예뻐서 연한 녹색을 선택했어. 그럼 틀린 거로 처리가 되니까 꼭 맞춰서 클릭하셔야 돼요. 표준색에 있는 연한 파랑, 테마색에 있는 무슨 색, 이렇게 시험에 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까 가로 가운데 맞춤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세로 가운데 맞춤은 뭐냐면 이겁니다. 위쪽, 가운데, 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 아래, 가운데. 그렇죠. 이거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건 뭐 아실 거고. 이건 아실 거고. 그리고 숫자는요. 숫자는 오른쪽에 들어가고요. 글자는 왼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가운데 정렬을 하면, 가운데 맞춤을 하면 다 가운데로 오겠지만, 다시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엑셀이 좀 특이한 게 그겁니다. 한글에서는 가운데, 다시 가운데, 그럼 계속 가운데 있어요. 오른쪽, 왼쪽, 가운데. 근데 가운데를 다시 누르게 되면 원위치. 그래서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원래대로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가운데 맞춤하세요 했어. 한 번 더 할까? 그럼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보편적인 꾸미는 기능에 있는 것들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번 문제. 10번 문제가 엑셀에만 있는 기능이에요. D의 네 번째부터 E의 14번째까지 얘네들 숫자 뒤에다가 몇 개 하게 나오래요. 몇 개. 그럼 여기다가 그냥 500개라고 쓰면 안 되나요? 그럼 얘는 문자니까 앞으로 가죠. 글자라서. 500개라고 쓰면 숫자니까 오른쪽에 가는데, 그러면 오른쪽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계산하면 얘는 빠져요. 얘는 글자기 때문에 숫자가 아니라서 계산해서 누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자를 그냥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근데 개자를 붙이란 이유는 글자처럼 보이되 숫자 성질은 갖고 있어라는 얘기지. 예. 자, 블럭을 잡으시고요.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컨트롤 1번 누를 겁니다. 왼손으로 엄지, 컨트롤 키 누르고 검지, 숫자 1번.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 눌러도 되고, 저기 서식이라는 메뉴 가서 제일 밑에는 셀 서식 누르셔도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컨트롤 1번 누르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컨트롤 1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간혹 선생님 저는 컨트롤 1번 눌렀더니 글꼴 하나만 나와요 라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글자가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가 있을 때는 글꼴만 나옵니다. 자, 이제 표시 형식에 가셔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용자 지정 서식 형식에 가서, 사용자 지정 형식에 가서 밑에 있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잘 쓰는 게 뭐냐면 샵, 샵, 샵 0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샵, 샵, 샵 0이라는 구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형식란 위에 보면 수정할 수가 있는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개라고 쓰시면 돼요. 몇 개 이렇게. 그러면 위에 보기에 현재는 500이라고만 나왔는데 개자를 붙이는 순간 500개라고 보일 겁니다. 위에. 그렇죠? 제가 처음에는 G/ 표준 선택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값이. 근데 하단에 있는 샵, 샵, 샵 0을 선택했어요. 물론 0.00 누르면 500.00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샵, 샵, 샵 0.00을 누르면 500.00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샵, 샵, 샵 0이라는 걸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편집란에 I자가 나오잖아요. I자. 여기다 클릭하고 개를 입력하면 요 위에가 500개 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거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확인을 누르면 돼요. 글자처럼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고요. 실제 위에 수식 입력줄에는 숫자만 보입니다. 그래서 셀에는 결과가 보이고 수식 입력줄에는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 실제 입력한 내용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엑셀에서의 셀 서식 굉장히 다양하죠. 뭐 글꼴을 바꿔라, 뭐 글꼴의 크기를 바꿔라, 뭐 속성 칠하게 해라, 밑줄 쳐라, 기울여라,
뭐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에 가서 숫자값 뒤에 개를 붙이시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00개.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지시사항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0일 때도 사용자 지정 표시를 이용하여 숫자 뒤에 개를 0개로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0일 경우에도 나와라 하는 거죠. 0일 경우에도 나와라. 0일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 해놓고 500인 경우에는 500회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0일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0일 때도 0개라고 나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G/표준이라고 있었어요. G/표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뭐 하도 많아서. 예, 여기 보면은 0도 있고 0.00도 있고 이런 게 있었어요. 예. 0은 뭐고 0.00은 뭐고 샵, 샵샵 0은 뭐고 그 다음에 샵, 샵샵 0.00이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이제 차이를 알아야죠. 그렇죠? 예. 이거는 뭐냐면 입력된 값 그대로 표시하시오. 5.3이면 5.3 5가 들어가면 5 있는 그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소수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입력값 그대로 표시하라는 게 G/표준입니다. 이거는 0은 뭐냐면은요 무조건 한 자리는 표시해라. 소수 이하는 반올림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이라고 입력하면 50이라고 나와요. 3.5라고 입력하면은 4라고 나옵니다. 3.5는 소점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소점 이하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올림을 해요. 소점 이하는. 요거는 뭐죠? 얘는 정수 부분은 한 자리 확보. 소수 이하는 두 자리 확보. 즉 5를 입력하면 5.00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45.789라고 쓰면 뭐가 나온다? 45.79라고 나와요. 소점 이하는 두 자리는 만들어야 돼요. 소점 이하 두 자리는 만들어야 돼요. 5를 집어넣으면 소점은 없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00을 채워야 돼요.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40.5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되죠? 40.50 하고 나와야 돼요. 소점 무조건 두 자리로 만들어야 돼요. 얘는 뭐냐면 1000단위마다 구본기호 컴마를 삽입하는 기능이고요. 소수 이하는 반올림 하는 겁니다. 글자가 좀 크니까 살짝 좀 줄여놓고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450 썼어요. 그럼 뭐가 된다? 그럼 450 나와요. 5.3 쓰면 뭐가 된다? 5가 돼요. 5.8 쓰면 뭐가 된다? 6이 돼요.
반올림하는 거니까. 그런데 1, 2, 3, 4를 쓰면 어떻게 된다? 1, 2, 3, 4 이렇게 나와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래 거는 어떨까요? 대략 아시겠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데 소점 이하는 무조건 두 자리 확보하라는 얘기죠. 뭐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숫자가 되게 커요. 숫자가 되게 크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표시하래요. 그럼 어떤 명령을 걸었길래 이 숫자가 뒤에 1000분의 1로 줄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시된 거냐면 샵, 샵 0이에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죠. 얘는 뭐냐면은 샵, 샵 0, 컴마예요. 뒤에 컴마가 들어가면 1000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렇게 넣어주래요. 이렇게 동글뱅이 6개가 사라졌죠. 그렇죠? 그럼 뒤에 컴마가 하나 더 찍혀요. 그럼 이거는 100만 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에서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1년 예산, 국방부 1년 예산 뭐 22조 얼마 숫자가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100단위, 10단위, 단단위까지 출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글뱅이가 막 10개씩, 20개씩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10억 분의 1로 줄이면 되잖아요. 동글뱅이 9개만 줄여도 작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때는 샵, 샵 0, 컴마 해주면, 컴마를 3개 넣어주면 10억 분의 1로 줄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얘를 잃은 거죠. 여기다가 값이 막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 샵 이거 있잖아요. 이걸 뒤에다가 컴마만 찍어주면, 컴마 3개 찍어주면 동글뱅이가 벌써 10억 분의 1, 9개가 줄어드는 거죠. 원래는 다 있어요. 원래는 다 있는데, 입력된 값은 다 있는데 보이는 거는 그렇게 셀 서식을 고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방법.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고쳤을까요? 하고 그러면 뒤에 이제 요걸 시험에 낸다는 거죠. 그래서 컴마가 뒤에 하나 찍히면 1000분의 1, 2개 찍히면 100만 분의 1, 3개 찍히면 10억 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여기에서 그럼 이거 말고 여기다 하나를 더 넣어볼게요. 샵, 샵은 뭐냐 이거지. 이거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삽입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샵이라는 말은 뭐냐면, 샵이라는 기호는 유효 숫자만 표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빈칸으로 나와요. 0을 집어넣으면 빈칸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이라고 쓸 때 이 0은 유효 숫자지만 0.5라고 쓸 때 앞에 0은 유효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0.5라고 입력하면 얘는 또 소점역 없으니까 1로 반올림돼서 올라가겠지만, 만약에 0이라고 쓰면 여기 유효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0을 쓰면은. 그러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0을 썼는데 얘를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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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으로 쓰면 보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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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하고 개를 쓰면 0이 아닌 경우라면 다 나오지만 0일 때는 그냥 개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샵, 샵, 샵 0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집어넣을 때, 메시지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 답은 샵, 샵, 샵 개를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한글은 따옴표를 붙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삽입이 들어가요. 아까 우리 분명히 샵, 샵, 샵 0 다음에 그냥 개만 썼잖아요. 자동으로 따옴표가 들어갔잖아요. 뒤에 개자가. 따옴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숫자 뒤에 센티미터를 표기하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센티미터를 이렇게 써야 될지, 아니면은 얘를 이렇게 써야 될지. 영문자는 자동으로 표기가 안 됩니다. 따옴표가 붙지 않아요. 이때 CM을 쓰는 거하고 따옴표에 CM 쓰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이때는 얘를 써야 돼요. 얘를 써야 되는 거고, 이때 CM을 쓰면 이 M자가 월로 인식을 해요. 월, 몇 월, 먼스라는 거로. 그래서 오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그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다시 확인해 보면 되고요. 얘는 틀린 말이고 얘가 맞는 말이고. 자, 그러면 10번은 이제 좀 설명이 길어져서 또 헷갈릴 수는 있는데 뒤에 가서 또 한번 풀어보면 되고요. 11번 지 4번째부터 지 14번째 제곱율이 소점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들여쓰기를 하나 할 거래요. 오른쪽 들여쓰기는 뭐냐면 오른쪽 벽에서 한 글자 떨어뜨릴 거예요. 그리고 백분율로 소점 두 자짜리까지, 즉 0.0857142868은 8.57%, 얘는 6.67%, 뭐 이런 식으로 백분율로 보여줘라는 얘기죠. 그럼 셀서식, 우리 책에서는 이거 누르라고 돼 있던데, 이거기 들여쓰기 이걸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셀서식 배우는 김에 통일합시다. 셀서식 맞춤 가로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로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를 백분율로 눌러주고 해도 되는데, 표시 형식에 가면 백분율 자릿수 두 자리, 맞춤에 가서 오른쪽 들여쓰기 하나, 책에서 하라는 대로, 표시 형식에 가서 백분율 소수점 자리 두 자리 확인. 이렇게 되란 얘기예요. 깔끔해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는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오른쪽 들여쓰기는 가능한데 숫자를 백분율로 바꿔주고 소점 이하 자릿수를 줄이고 늘리고 이런 거는 워드에는 없단 말이에요. 엑셀이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거로 가능해요. 요거 소점 이하를 줄이고 늘리는 건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백분율 눌러주면은 소점 이하가 사라지거든요. 그때 소점 이하를 늘려라, 아이 너무 많이 늘었네, 줄여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셀서식에 들어가서 맞춤에 가서 처리하시고 표시 형식에 가서 백분율을 처리하시면 그냥 한 방법 논돈에서 한 동네에서 해결하고 나오면 되죠. 이렇게.
12번째 문항 지 16번째 셀. 지 16번째 셀에 있죠. 그랬죠? 얘를 몇 년, 몇 월, 며칠 한자로 년월일 표시되게 하래요. 날짜는 년월일로 백이나 슬래시 기호로, 하이픈이나 슬래시 기호로 넣어주면 되는데, 얘를 볼 때 이렇게 날짜가 보이게끔, 요일이 보이게끔도 할 수가 있고, 꾸미기 나름이거든요. 이때 컨트롤 1번 눌러서 갔더니 벌써 날짜네요 라고 알려놨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YY 년, 월, 일 한자로 되는 거 있죠? 얘를 골라주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요렇게. 그러면 2018년 10월 17일 같으면 어떻게 나온다? 2018년 한자로 10월 18일 이렇게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YYY는 따옴표가 안 들어갔죠? 년, 월일은 우리말이니까 따옴표가 한자로 들어간 거는 따옴표가 안 해도 자동으로 따옴표가 들어가는데, Y는 뭐냐면 이어라는 말이에요. 이어. 연도 네 자리. MM은 month, DD는 day. 그러면 만약에 1월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1월 같으면 두 자리니까 01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01. 만약에 얘가 지금 YYY 대시 MM 대시 DD가 나왔을 때 2018년 1월 1일 같으면 2018년 01월 01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M이 하나로 들어가서 D가 하나 들어갔으면 이렇게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2018년 12월 31일 같으면 어떻게 나오느냐?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죠. 년, 월하고 일이 한 자리라고 표기 되어 있으니까 한 자리로 나오지만 두 자리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두 자리로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 자리일 때는 DMM, DD니까 두 자리를 무조건 확보하라 그러니까 01월, 01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예. 근데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지. YY 이렇게 쓰면 뭐가 되냐 이거야. 그러면 18년도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야. 이거는 자, 2018년도 10월 17일 입력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지. 근데 연도하고 월은 나왔는데 일이 없죠? 그러면 18년도니까 이렇게 나오고, M이 세 자리잖아요, 월을. 10월을 영어로 옥토버 뭐라고 쓰죠? 맞아요? 이렇게 쓰나? 이렇게 나올 거래? 그러면 이게 4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나? 플레임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표시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안 나온 거고. 그런 게 이 책 어딘가에 나올 겁니다. 뭐 어디에 있을까요? 45쪽 거기에 연도가 뭐고 YY MM 뭐고 뭐 이런 거. 예.
12월 같으면 뭐 DEC, 디셈버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D 세 개를 쓰면 요일, 썬데이인지 먼데이인지 하는 거. 선, 먼, D가 4개면 썬데이, 먼데이 나오고. 그 다음에 A 하면 우리말로 무슨 요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건 뭐 뒤에 가서 설명하면 되니까는. 예. 그 다음에 13번 아주 굉장히 좋은 기능 중에 하나, 엑셀에 있는 13번. 이건 시험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볼게요. 이겁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지난달 재고량이 현 재고량에 누락됐나 봐요. 이 지난달 재고량을 요 지금 재고량에다가 넣어주래요. 그러면 얘가 60이고 얘는 5가 더니까 35고 얘는 20, 얘는 0이 아니라 10이 되겠고 얘는 5가 들어가니까 25가 돼야 되겠죠. 일일이 다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얘를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이 영역에다가 붙일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컨트롤 V 누르면 안 되죠? 얘가 지워지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클릭. 답이 보이시죠? 더하기 기능. 즉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값 복사한 거를 현재 왼쪽에 있는 재고량에다가 더해서 붙일 거예요. 확인. 그럼 오른쪽에 있는 재고량이 지난달 재고량이 지금 재료에 누적되죠. 이런 기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엑셀을 배울 때. 야, 진짜 좋겠다. 진짜 편하다. 이런 거. 다시 한번 오른쪽에는 재고량을, 지난달 재고량을 뭐 복사 눌러서 컨트롤 C. 여기서 그냥 클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개수가 같으니까. 근데 뭐 블럭 잡으셔도 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더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오른쪽에는 숫자 지난달 재고량이 지금 재고량에 더해질 거다 하는 거죠. 예. 기능은 단순하죠. 되게 단순한 기능입니다. 그냥 복사 붙이기인데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똑같이 붙는 게 아니라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그 기능에서 어떻게 붙일 거냐, 뭐를 빼고 붙일 거냐, 뭐만 붙일 거냐, 이런 거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을 잡는 방법이 있고요. 이 영역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드래그하면 편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옆으로 5,000개 밑으로 100만 개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블럭 잡아요? 마우스로 드래그로 힘들잖아요. 그때는 컨트롤 A. 근데 다시 컨트롤 A 누르면 다 선택되니까 안 되고, 또 하나는 여기만 블럭 잡고 싶어요. 요렇게만 블럭 잡고 싶어요. 근데 밑으로 100만 개야.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눌러서 정정. 컨트롤 쉬프트 키 눌러서 오른쪽. 쉬프트 키 누르고 움직이면 블럭이에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도 마저 누르고 아래 방향. 컨트롤하고 아래 방향이면 제일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여기다 쉬프트를 같이 누르면 그냥 쭉 블럭이 되거든요.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하면 블럭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아래로 쭉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100만 줄로.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내려가라 그러면 휙 하고 밑에까지 내려가겠죠. 물론 우리 시험은 100만 개씩 안 나오고 많아봤자 15개니까 여러분 실제 업무상에서는 15개 데이터로 취급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1500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마우스로 드래그 하는 것보다는 뭐 전체 같으면 컨트롤 A지만
그 한 칸만 잡을 때는 컨트롤하고 쉬프트하고 내려가는 거. 그리고 컨트롤 키 띄고 쉬프트 유지한 상태로 옆으로 하면 또 옆 칸이 계속해서 블럭이 잡히고. 지금은 이제 뭐 여기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아래쪽. 자,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가가 옆에 보시면 테두리 선이 있어요. 테두리 선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파란색이래잖아. 그냥 블럭 잡은 상태에서 테두리 선을 그려주면 검정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번 테두리, 그냥 검정색으로 하라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테두리 눌러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면 되지만, 색깔이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할 때는 테두리라는 탭에 가서 색깔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파랑 색깔을 먼저 지정해 주시고, 안쪽 겉에 안쪽이란 말은 뭐예요? 중간 가로선, 중간 세로선, 그리고 윤곽선은 뭐죠? 제일 윗줄, 왼쪽 칸, 오른쪽 칸, 아랫줄, 겉에. 그럼 파란색으로 셀이 둘러지겠죠. 시험 문제 파란색으로 둘러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검정색으로 하니까. 자, 교재 34쪽으로 가서 우리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 또 기억나는 거 한번 해볼게요. A열의 너비를 조정해주고 첫 번째 행에 첫 번째 줄의 높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넓혀주고 좁혀주고 높여주고 낮춰주고 하는 거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35쪽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다가 어떤 특정 기호나 글자를 삽입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F2번 키 눌러서 편집 상태로 가서 고쳐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영 안 해오시다고, 그 오른쪽에 전문가의 조언에 보면 마우스로 셀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다?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가지고 고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름 정의할 때 먼저 영역을 설정해 주고 이름을 정의해 주면 된다. 이때 필기시험이 아니라 실기시험이니까 지정하라는 대로만 입력하시면 되죠. 근데 필기시험에서는 어떤 이름은 지정될 수 없다, 있다,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고. 메모 삽입을 할 때는 셀을 선택하고 어디에다가 검토라는 메뉴에 가서 메모를 삽입하면 돼요. 검토에 가서. 근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금 보시면 8번 G 세 번째 셀을 선택한 후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랬잖아요. 바로가기 메뉴,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바로가기 메뉴, 마우스의 오른쪽 바깥쪽이라고도 바깥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이거를 바로가기 메뉴라 그래요. 원래 명칭은 컨텍스트 메뉴라 그래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릅니다. 원래 학술적인 용어로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르고요. 윈도우상에서는 바로가기 메뉴 불러요. 예. 그러니까 윈도우가 아닌 컴퓨터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학문상에서 용어에서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르고, 우리 윈도우상에서만 숏컷 메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숏컷 메뉴, 그냥 우리말로 바로가기 메뉴라고 부른 것 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클릭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클릭은 저기 노인복지관 용어입니다. 어르신들은 우클릭 하세요 그럼 다 알아들으세요. 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싫어하세요. 뭐가 복잡해, 우클릭 그럼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우클릭. 예, 요거를 이용하면 컴퓨터를 잘 배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메뉴를 클릭하면 이게 글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글자를 다 지우고 하래요. 다 지우고. 규정에는 다 지우라는 규정은 없는데 이 책에서 예전에 모두 삭제한 후에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보면 결과에 위에는 글자가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고쳐 지우고 쓰나 보다 그랬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화는 없습니다. 근데 지저분해 보이니까 지우고 쓴 것 뿐이고요. 근데 지우고 쓰면 글자가 원래 얘가 글자를 쓰면 진한 글자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굵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안 굵어요. 원래는 안 굵은 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하지 않은 게. 근데 지우다 보니까 요 위 글자는 진하게 돼 있고 아래 글자는 안 진하게 돼 있어서 하다 보니까 진해진 거예요. 굵게 된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려진다 그랬죠? 그럼 얘를 테두리 선을 선택해서 옆으로 치워 놓으시면 이동을 시켜 놓으면 얘가 보여야 돼. 보여야 뭐 작업을 할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서식 지정하는 거, 한자 변환하는 거. 근데 특수문자 삽입할 때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색깔 넣는 거, 연한 파랑. 그 가운데 맞춤하는 거. 얘도 가운데 얘. 잠깐만요. 여기 얘도 네요. 얘. 여기도 가운데 맞춤이래요. 아까 우리 안 했네요. 모니치 하는 걸 하는 바람에 사라졌네. 요렇게 해서 가운데 맞춤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 숫자에다가 개자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 슬래시 표준 다음에 개. 근데 이 책에는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썼어요? 책에서는 0하고 개 썼죠? 어차피 여기 있는 숫자를 자세히 보면 네 자리 숫자는 없잖아요. 컴마 찍힐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한 자리는 확보해라. 한 자리는 확보해라. 0, 0, 0, 0. 그 다음에 개자를 붙이니까 몇 개 나온다. 0을 썼을 때도 0이라고 나온다. 그랬죠?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샵 0 다음에 개를 썼지만 그냥 0개만 써도 네 자리가 아닌 이상은 상관이 없다. 네. 책에 샵 개는 안 되나요? 라고 써 있어요. 샵이라고 쓰면 0일 때는 0이 안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샵은 유효 숫자만 보이는 거라 그랬으니까. 0과 샵의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 거기 나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책에서는 이 들여쓰기를 요거로 했어요. 요거로 들여쓰기 눌러서 오른쪽 정렬하고 이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냥 셀 서식에서 했다. 이래도 해도 저래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연어리를 골라 쓰는 건데 이걸 왜 연어리를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지 여기서 고르면 되는데 책에서 이렇게 하래요. yy 년 한자키 눌러서 고치고 한 칸 띄고 월 쓰고 한자키 눌러서 고치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생하지 말고 골라 쓰면 되지. 그렇지. 근데 학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가서 이제 복사해서 붙이는 경우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능이 있다더라 하는 거. 그리고 테두리 선 그리는 거는 셀 서식에 테두리에 가서 선의 종류, 굵기와 색깔을 먼저 지정해주고 위치를 선택해주면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47쪽 한번 볼까요? 화면 하단에 내려다 보시면 기출 01이라는 시트가 있을 겁니다. 얘를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1번 A열의 너비를 1로 지정하시오. 2번 셀의 이름을 정의하시오. 3번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시오. 4번 한자로 바꾸시오. 5번 특수문자 입력하시오. 6번 메모 삽입하고 항상 표시하도록 하는 건 배웠는데 자동 코기는 안 했어요. 7번 화폐 단위 통화 형식 기호로 표시하시오. 8번 색깔 바꾸시오. 가로 균등분할 지정하시오.
9번 색깔 있는 괄호로 넣어주시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안 배운 거는 하지 마시고 해본 거는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범위 내에서 뒤로 넘기면 해설이 있으니까 해설 보지 마시고 아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교재 47쪽을 보시면은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라고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기본 학습은 했고요. 기출 01이라는 거는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기반으로 풀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는 A열의 너비를 뭐 조정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G의 두 번째 셀을 작성일이라는 거로 정의하라고 했으니까 G의 두 번째 셀을 클릭하고 나서 이름 상자에다가 작성일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예. 세 번째 B의 첫 번째부터 G의 첫 번째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를 고르셔도 되고 여기다 궁서체라고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16, 굵게, 그리고 두 줄짜리, 그 다음에 성실적이라는 거, 실적이라는 요 글자를 한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얘인가요? 네.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눌러서 이런 글자를 넣어주래요. 이거를 복사해서 뒤에다 붙여도 되고 다시 미음자 눌러서 또 하셔도 되고. 여섯 번째 볼게요. F 세 번째 셀에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 가서 메모 삽입을 할 건데요. 메모의 내용은 판매 수량 빼기 목표 수량, 그리고 F 세 번째 셀에다 오른쪽 버튼, 즉 바로가기 메뉴 눌러서 메모 표시 숨기기 누르면 항상 메뉴가 보이고요. 메모가 보이고, 이 메모에 겉테두리 있잖아요. 겉테두리 안에 말고 겉테두리에다 놓고 컨트롤 1번 메모 서식. 아까 셀에다 클릭하면 셀 서식이고 메모에다 오른쪽 눌러도 돼요. 이렇게 메모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컨트롤 1번으로 메모 서식. 이때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로 조금 바꿔주시면 돼요. 다시 마우스 오른쪽, 여기가 아니라 메모에 가서 메모 글자를 클릭하면 사선으로 나오고요. 메모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역사선, 사선이 나와서 점점점점으로 보일 겁니다. 이때 컨트롤 1번 눌러서 컨트롤 1번 눌러서 맞춤에 오셔가지고 자동 크기라고 체크해 주시면 자동 크기로 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동 크기로 바꾸시오 이렇게. 그 다음에 2의 네 번째부터 2의 12번째까지는 표시 형식의 돈 표시 누르시면 돼요. 이거 여기 보면 여기 회계 말고 통화도 있잖아요. 통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통화는 숫자와 화폐 단위가 붙는 거고요. 회계라고 되어 있는 것, 여기 돈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퍼센트 왼쪽에 있는 거 누르시면 화폐 단위가 왼쪽 벽에 붙습니다. 회계 형식이든 통화 형식이든 화폐 단위가 붙게끔 하라는 거예요. 화폐 단위가 붙으라고 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B의 세 번째부터 G의 세 번째까지 얘들하고 B의 네 번째부터 B의 12번째까지인가? 13번째까지 하고 얘네들은 블럭을 잡고 지정해주고 다시 블럭을 잡고 지정하셔도 되는데 블럭을 잡은 후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블럭을 잡아주면 따로따로 블럭이 설정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셀 스타일
홈 탭에 있는 셀 스타일에 가서 40% 강조색 2, 40% 강조색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니까 요거 두 번째가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맞춤 가로에 가서 균등분할, 가로에 가서 균등분할, 가로 균등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로 맞춤에 가서. 텍스트 맞춤은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얘가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얘가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균등하게 분할이 된다. 예. F 4번째부터 F 12번째까지는 컨트롤 1번 숫자 색깔 있는 괄호. 우리가 사용자 지정에 가서 하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범주에 가서 선택하시면 돼요. 아까 백분율 선택해서 자릿수 두 자리 한 것처럼 숫자에 가서 여기 보면 색깔 있는 괄호, 빨간색 괄호죠. 그러면 마이너스 값들은 빨갛게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괄호 열고 5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5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괄호 열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쓰고 싶어. 1번 문제라고 보여주고 싶어. 그때는 앞에다가 호따옴표 쳐요. 호따옴표.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앞에다가 호따옴표. 엔터 왼쪽에 있는 쌍따옴표 말고 호따옴표. 그러면 이렇게 요 파란색 점은 뭐 없애주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 괄호 1 글자로 보이죠. 글자로. 예. 호따옴표를 치면 다 괄호 글자가 돼요. 문자로 변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 두 번째 셀, 얘를 한번 보세요. 얘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우리말로 년월일로 나오게 할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확인 누르면 너비가 벌어집니다. 너비가 벌어졌어요. 원래 너비는 이랬는데 얘가 셀 서식에 의해서 년월일이 들어가는 바람에 글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리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년월일로 바꿔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확인 누르지 마시고 맞춤에 와서 셀의 맞춤 셀의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글자가 작아졌어요. 보세요. 얘가 넓으면 원래 크기대로 나와요. 근데 얘가 좁으면 글자가 작아진다는 거지. 그런데 원래 요거 한번 제가 써볼게요. 날짜를 썼는데 이 너비가 좁혀지면 자릿수 오류가 납니다. 원래는 10자리가 나왔잖아요. 10자리 8자리, 9자리, 10자리인데 너비를 조정해 주니까 지금 보이는 7자리 갖고는 또는 8자리 갖고는 4자리 갖고는 도저히 비좁아서 못 보여드립니다. 너비를 넓혀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너비가 무조건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보기 싫어지죠. 여기는 숫자가 1, 2, 3, 4 숫자밖에 없는데 얘 때문에 넓어지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셀에 맞춰라. 그래서 좁히면 좁혀지는 대로 글자가 작게라도 보여라 이거죠. 그게 셀에 맞춤이란 기능입니다. 글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글자도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가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글자를 막 썼는데 너무 많아.
옆으로 밀려나갔잖아요. 이것도 셀의 맞춤을 눌러주면은 작게라도, 얘가 넓어지면 넓은 대로 보이는데 좁아지면 요 안에서 보이더라 이거지. 요 안에서. 그 또 하나 다른 방법 중에는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줄바꿈. 알아서 제가 넓어지면 이렇게 보이는데 좁아지면 이렇게 높이가 줄이 바뀌어요. 주소 같은 거 쓰면 어떻게 해요? 주소는 막 옆으로 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줄바꿈 해주면 또 문제는 높아져. 그럴 때는 얘를 셀에 맞춤해주면 주소는 굳이 잘 안 쓸 텐데 지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주소라는 선택을 해서 셀에 맞춤을 눌러주면 글자가 작게라도 보이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낫다 이거죠. 예. 그 다음 11번째 목표 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 이상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200 이상인 경우에는 A-라는 글자 메시지를 앞에 넣어주래요. 그럼 우리가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아까는 뒤에다가 몇 개라고 썼는데 앞에다가 A-라고 쓰면 A-가 나오잖아요. 앞에다 쓰니까 앞에 나오죠. 그런데 다 나오면 안 되잖아. 이 A-도 이제 다운표에다 넣어주면 이제 A-가 나오는데 다 A-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만 나와야죠. 200 이상의 경우만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 지정이죠. 조건부 지정. 여기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어느 셀 강조를 규칙을 정해주는데 200 이상이 되면 앞에 메시지가 나오게 해라 하는 건 또 안 돼. 여기는 200 이상인 경우에는 빨갛게 나와라 노랗게 나와라 이거는 되는데 200 이상인 경우에는 A-라는 메시지가 같이 동반돼서 출력하라 하는 거는 이 조건부 서식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천상 셀 서식 안에 조건을 지정해 줘야 돼요. 어떻게 지정해 주냐면 셀에 조건을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0 이상은 빨강으로 표시해라. 이런 건 되는데 아까 연월일처럼 무슨 메시지가 찍혀야 되잖아. 이건 또 안 된단 말이야. 또 하나는 셀 서식에 조건을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요거 이제 답을 보여드릴게요. 조건은 요 대괄호 안에다 씁니다. 크거나 같다 200 이상인 경우에는 A-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하시오. 0을 쓰든지 아까 G/ 표준을 쓰든지 이렇게. 그 200이 아닌 애들은 어떻게 돼? 세미콜론 그냥 있는 대로 나오시오. 세미콜론은 뭐냐면 조건을 서로 서식을 서로 구분하는 구분자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다가 대괄호 크거나 같다 200 대괄호 닫고 A-라고 메시지를 넣어주면 얘는 230이잖아요. 처음에 데이터가. 그러니까 A-가 나왔어요. 확인 눌렀는데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200이 안 되잖아. 200 이상이 아닌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은 알아서 G/ 표현이 자동으로 나와요. 아까는 제가 여기다가 직접 표기했지 않습니까? 여기만 표기해도 알아서 나오더라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제가 쓴 거랑 똑같죠. 그렇죠? 예. 요게 조건이에요. 요게 조건. 200 이상이라면 A-라는 메시지를
현재 값 앞쪽에 붙여주고 뒤에다 써주면 뒤에 붙는 거고 200 이상이 아닌 경우라면 세미콜론 그냥 있는 대로 나오고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건 뭐죠? 200 이상이라면 A-란 메시지가 나오고 아니면 빨간 값으로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 괄호는 대괄호는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고 색상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색상 지정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 세미콜론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셀 서식에서의 서식 구분자 다른 말로 구분 기호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세미콜론이에요. 세미콜론. 일반적으로 구분자는 컴마를 쓰죠. A, B, C, 컴마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셀 서식에서는 컴마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천단위마다 구분 기호 넣어주는 컴마. 그래서 셀 서식에서의 서식 구분자는 세미콜론입니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문자일 때. 이렇게. 예. 그래서 파랑 G 슬래시 표준 세미콜론 빨강 G 슬래시 표준 그 다음에 그냥 G 슬래시 표준 세미콜론 골뱅이. 이건 뭐죠? 이거 의미는 뭐죠? 양수일 때는 파란색으로, 음수일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0일 때는 그냥 검정색이죠. 그 다음에 문자일 때는 그냥. 이게 골뱅이가 문자라 그래. 문자 S사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G 슬래시 표준이니까 0이 나오면 그냥 0 그대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5라고 나오면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5라고 나올 테고 27이라고 쓰면 파란색으로 27이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예.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세미콜론 3개를 썼어요. 이거는 양수, 음수, 0, 문자일 때 아무것도 보이지 마라. 왜냐면 앞에 양수도 없고 사이에는 음수도 없고 0일 때도 없고 문자일 때도 없잖아요. 지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체를 선택해 놓고 얘를 세미콜론 하나 둘 셋 딱 치면 다 사라져요. 글자는 다 있는데 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겠구만. 이게 필기시험에 나와요. 세미콜론 3개가 뭡니까?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G 4번째부터 G 12번째 사이에 몇 위 하고 출력하래요. 그렇죠? 그럼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있는 값 그대로 뒤에다가 위자만 붙여주면 우리말은 따옴표 안 넣어도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몇 위 하고 나오겠죠. 직접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뭐가 된다? 글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숫자인데, 예.
지금이야 이렇게 1, 2, 3, 4 썼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순위를 계산하라고 나오겠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오겠지. 그 다음에 뒤에 위자가 나오게끔 서식을 지정하시오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시험에서는. 그 다음 C 13번째, T 13번째 여기 뒤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래요? 수호점이야 두 자리까지 나오게 하래요. 그럼 컨트롤 1번 숫자에 가서 소점 두 자리까지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 두 자리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0.00 해도 돼요. 0.00 해도 된다고. 아까 우리 이렇게 하면 소수 정수 부분은 무조건 한 자리는 확보했으니까 소점 이하는 무조건 두 자리 나오라 그랬잖아요. 확보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170은 170.00이라고 나올 테고 얘는 157.89라고 나오겠죠. 이거로 줄이고 늘려도 되고 이거로 줄이고 늘려도 되고. 근데 보편적으로 숫자에 가서 자릿수 두 자리를 늘려주면은 처음에 0이 없었잖아요. 얘가 없었는데 일반이었잖아요. 일반. 숫자로 가서 자릿수를 늘려주면 두 자리가 되니까 이렇게 두 자리가 된다 이거지. 이때 오른쪽 그래서 살짝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여기에 가서 해야 돼. 여기 가서 0.00을 쓰는 거고.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이란 말이 나오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하셔야 되고, 그런 말이 없으면 숫자에 가서 하셔도 되고, 그렇죠? 표시 형식에 있는 여기 있는 소점 자릿수를 줄이고 늘려도 되고. 근데 지금 문제는 보니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여기 가서 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0.00 이거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오른쪽 벽에 붙어야 요게 답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B의 세 번째부터 C의 13번째까지 블럭을 잡고 여기 모든 테두리 눌러주고 그 다음에 굵은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여기 세 개는 E의 13번째부터 G 13번째는 셀 서식에 가서 테두리에 가서 대각선 그려주고 대각선 그려주면 대각선 생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아까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셀 서식 자체에다가 조건을 지정해주는 그런 경우. 지금 저는 우리 다 크거나 같으면 했는데 뒤에 G 표준 표시가 안 나오고. 요번에 주의하실 점은 요거잖아요. 요거 크거나 같다. 이게 200 이게 이상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써서 요게 일로 가거나 아니 밖으로 나가거나 그러면 엑셀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요런 거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규정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요렇게 쓰면 뭐가 돼? 이렇게 쓰면 양수 이때 이 조건에 맞을 땐 쓰는데 아닐 때는 땡 이런 뜻이에요. 땡 하면 안 되지. 걔도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걸 안 썼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나오는데 요 세미콜론 뒤를 안 써. 세미콜론만 달랑 써버리면 뒤는 안 쓰고 그러면 답이 또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수검자는 정신 없어져요. 분명히 내가 배웠는데 이렇게만 쓰고 냅두면 자동으로 나온다 그러는데 안 나오네? 이제 막 답답한 거지. 그러면 이제 되돌려서 실행 취소를 해가지고 다시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해도 꼭 틀리게 입력을 해봐요. 시험이 아닐 때는 안 틀리는데 시험장에 하면 꼭 틀린다고.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이래 틀려보고 저래 틀려보고 시험장이 아닌 평상시에 많이 틀려보셔야 시험장에 가서 실수를 안 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셀 서식에 관한 기능, 셀 서식에 관한 기능을 이제 살펴봤습니다.